여러분은 혹시 파워풀한 군용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세계의 많은 군들은 풍족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며 놀라운 최신 장비와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더 강력하고 빠르며 은밀한 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하고 전투적이며 이미 테스트를 거친 입증된 최고 성능의 군사용 장비들 중 일부는 그들이 가진 장비들 중 미미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럭에서부터 탱크까지 강력한 장비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LTV 조인트 라이트 태티컬 베이클. 제작에 오랜 시간이 걸렸던 미국의 조인트 라이트 태티컬 베이클은 꽤 인상적인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개발에 대한 첫 연구는 2006년에 시작되었죠. 이 아이디어는 이전 전투에 거의 사용되지 않던 IED의 보편화와 다목적 휠 차량, 즉 HMMWV가 효과적이라는 평을 등에 업고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까지 공식적인 제안 요청이 있었으며 여러 주 회사로부터 모델을 받은 후 2012년 AM 제너럴, 로키드 마틴, 오시코시가 많은 모델들 중 3개가 테스트 대상으로 선정되었죠. 오시코시는 근 3년 동안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2015년 계약을 따냈습니다. 나중에 그들의 모델이 일부 핵심 영역에서 다른 경쟁 모델보다 약 600% 더 뛰어났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 분야의 국제 및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최종 모델에 대해 많은 것이 알려져 있진 않다고 하네요. 우리는 이미 JLTV의 여러 변형 버전이 생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훼손이 심한 험비의 부분적인 대체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구급차, 피난처, 무기 운반차, 정찰차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택적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그 밖에 여러 가지 전술적, 물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강력한 모델은 최대 5,100파운드의 적재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 모델은 화씨 영하 40도에서 영상 125도까지의 온도와 높고 낮은 고도를 견딜 수 있고 어떠한 도움 없이 60인치 수심의 바닷물을 건널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JLTV는 디지털 방식으로 제어되는 게일뱅크스 엔지니어링 866TB8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 약 340마력으로 작동 가능하며 일부 변형 버전들은 항공기에서 에어드랍되는 경우에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옵션 키트로 무게가 가중되는 무기에 다양한 수준의 보호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장 가벼운 기본 버전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반면 가장 무거운 것은 중포와 근접 전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19 새로운 오시코시 JLTV의 첫 발주는 2016년, 작전 능력은 예정보다 앞서 2019년 미 해병대가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미군은 약 12,000대를 주문하였고 최종적으로 16,901대가 향후 20년에 걸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및 몬테네그로에 JLTV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영국으로부터 주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유니모그. 다음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1948년부터 다양한 형태로 생산된 중형 다용도 전륜구동 트럭인 저먼 유니모그인 유니버설 모터 게라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트럭은 숲과 농장에서 일하는 농업 근로자들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들은 독일 자동차 회사인 다임러 AG에서 생산되며 메르세데스 벤츠의 브랜드를 붙여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표준 농경용 차량보다 빠르며 표준 트럭 모델과 비교해 부하 용량만을 손상시키지만 다양한 지형 호환성을 갖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사막, 눈보라, 정글, 산악지형 및 그 밖의 여러 지형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음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군에서 사용되는 무장 버전이 세계의 여러 군데에서 인기를 얻게 되었죠. 유니모그를 개발한 알버트 프레드리히는 동맹국들에게 군사적인 목적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했고 당시 독일의 군사 발전에 대한 아주 엄격한 법이 있었지만 첫 번째 모델부터 군대에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유니모그는 스위스 육군이 사용하였으며 오늘날 프랑스, 독일, 미국,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페루 및 기타 많은 민간 응급 서비스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트럭은 독보적으로 힘이 강하므로 오프로드에서 사용되거나 마라톤 대회 및 기타 트럭 관련 스포츠 대회에서도 종종 볼 수 있죠. 탑재된 디젤 엔진은 시속 56마일로 전진 또는 역주행으로 주행이 가능하며
16,500파운드에 이르는 오프로드 적재량도 가지고 있는데요. 70년이 지난 후에야 업데이트를 해도 된다는 사실은 놀랄 일도 아닙니다. BVS-10 바이킹. 다음으로 영국의 BVS-10, 즉 바이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웨덴의 BAE 시스템즈의 자회사인 랜드 시스템즈 해글런스가 제작하고 영국 해병대를 위해 영국 국방부와 협력하여 제작된 BVS-10은 강력한 힘을 숨긴 완전 수륙양용 올터레인 장갑차입니다. 275마력의 커민스 5.9리터 인라인 6기통 터보차제 디젤 엔진과 링마운트의 중기관총, 수류탄 발사대와 박격포 등을 탑재할 수 있으며 운전자 1명, 앞좌석 4명, 뒷좌석 8명 등 최대 13명을 태울 수 있어 위기시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데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바이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해왔고 현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영국군 역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중에서도 사용 가능한 것은 독특한 강점이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전차 지뢰를 터지게 할 만큼 무겁지 않기 때문에 차체 아랫부분에 장갑이 많이 장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이 모델은 IED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판명되었죠. 이 때문에 영국의 많은 전차는 추가 무기 및 장갑 장착을 위한 개조가 될 예정입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바이킹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네요. 파라마운트 머로더. 이제 머로더를 살펴보겠습니다. 남아프리카의 파라마운트 그룹이 제작한 머로더는 정찰 임무와 평화 유지군을 위해 고안된 지뢰 보호 장갑차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오늘 이야기하는 모델 중 유일하게 군사용품 모습 그대로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한 항목일 것입니다. 머로더는 최대 300마력, 13,227파운드의 탑재량, 그리고 17파운드의 TNT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상적인 차량입니다. 어떤 로드러너에도 제격이죠. 모든 각도에서 날아오는 탄환 폭발을 견딜 수 있으며 병, 중형 기관총, 대포, 미사일 발사기는 물론 지휘, 감시, 통제 시스템까지 장착 가능합니다. 2007년 아부다비에서 처음 소개된 IDEX, 즉 국제방위박람회에서 오늘날 이 강력한 군용 차량은 잠비아, 오만, 싱가포르, 말라위,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콩고, 요르단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드바크 JSFU 마크4. 만약 여러분이 지뢰를 찾고 폭파시키는 것을 좋아한다면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스코틀랜드의 아드바크 JSFU, 즉 조인트 서비스 플레일 유닛은 여러분의 최애가 될 것 같네요. 아드바크는 속도보다는 견고함에 집중해 만들었지만 여전히 중요하고 강력한 차량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 군대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지뢰를 탐지, 무력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이 스코틀랜드 제작 플랩 시스템은 전 세계의 군대와 민간인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공격용은 아니지만 폭발로부터 방어가 필요할 시에는 강력한 보호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랄 4320.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용 차량 목록의 6번째는 바로 1976년 처음 도입되어 오늘날에도 제조되어 사용되고 있는 중무장 오프로드 6x6 차량인 러시아 우랄 4320입니다. JLTV와 유사하게 우랄 4320은 극한 온도 및 조건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화씨 122도, 마이너스 58도까지의 온도에서 작동이 가능합니다. 주로 러시아 군대에서 화물 차량으로 사용되며 최대 6톤, 즉 약 12,000파운드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준 군사 집단을 위해 만들어진 장갑 모델도 있죠. 우랄 4320은 수리 및 유지 보수가 쉽고 모래와 바위가 많은 지형을 다닐 수 있으며 신뢰도 면에서는 최신 모델에 맞설 수 없지만 상당히 신뢰할 수 있어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켓 발사대의 발사 플랫폼으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꽤 멋지네요. M142 히말스, M142 히말스, 즉 쏘고 또 쏘는 로켓 발사 시스템으로 설계된 미국의 전차인 고이동성 로켓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90년대 후반 미국에서 처음 개발된 히말스는 다양한 장비 및 제조업체의 기술을 결합한 작품이죠. 육군 표준형 M1140 트럭 프레임, BAE 시스템즈의 셰시,
록히드 마틴이 만든 발사 시스템이 탑재되었습니다. 이들은 한 번에 최대 6발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5톤 트럭 1대 또는 미사일 1대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1983년부터 2003년까지 제조된 유사 다중발사 로켓 시스템인 M270보다 더 빠른 신버전으로, 이 시스템은 트레드에서 작동했으며 시속 45마일의 속도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M270은 더 많은 화력을 가지고 있지만 M142의 민첩성은 새롭고 개선된 시스템에 걸맞는 특성이었죠. 오늘날 히말스는 주로 미 육군, 방위군 및 해병대가 소유 운영하였지만 아랍에미레이트, 싱가포르 및 요르단 군대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강력한 군용 차량 중 손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치에 대해 이야기할 때 M142 히말스는 항상 상위 목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니무르 제이스,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국 니무르 제이스 클래스는 4x4 및 6x6 장갑 지뢰 방지 다목적 차량입니다. BAE 시스템즈의 RG-35 매복 공격용 차량을 기반으로 하지만 니무르는 그들의 필요에 맞게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을 적용했습니다. RG-35와 마찬가지로 제이스 차량에는 고급 장갑 보호 기능, 폭발 방지 V자형 선체, 지붕에 탑재된 지뢰 폭발 방지 시트, 럼플렛 타이어 등이 있지만 니무르는 보다 유연한 차량을 만들어 운행할 예산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차량의 니무르 버전에는 임무에 기초하여 맞춤화할 수 있는 모듈식 옵션이 포함되며 생존을 증가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보호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추가적인 개선된 무기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RG-35에 대한 제이스의 유일한 단점은 제이스의 엔진이 작아 RG-35-550에 450마력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생존 가능성이 향상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약점은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데요. 2017년에 니무르는 IDEX에서 생명을 구한다라는 표제와 함께 손상된 제이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제이스를 소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보유할지는 불분명하지만 현재 이 회사는 7개의 다른 국가들, 아랍에미레이트와 차량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사용하든 이 차량은 정말 강력할 것입니다. 레오파드2 탱크, 이 영상이 끝나갈 때까지 탱크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마 업무 태만이겠죠? 저만 레오파드2는 오늘 영상에 나오는 차량 목록 중 뒤에서 두 번째이며 확실히 강력한 기계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메인 배틀 탱크 MB 또는 MBT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레오파드2입니다. 이 탱크는 70년대 서독군을 위해 크라우스 마페이가 개발하였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및 전문화되었습니다. 레오파드2에는 이미 많은 변화가 있으며 가장 최근 모델은 업그레이드된 2A4, 2A6, 2A7과 7 플러스입니다. 레오파드2는 현재 가장 강력한 탱크 중 하나로 꼽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유사한 탱크들과 비교했을 때 끊임없는 업데이트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모든 작업 때문이죠. 레오파드는 레이메탈 L55 스무드보어 120mm건 2개의 7.62mm 기관총 및 130mm 대포를 장착하여 이동성과 화력 사이에서 동급 최고의 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당 약 42마일의 속도에 도달이 가능하며 이는 무게가 62톤까지 나가는 차량 중에서 꽤 좋은 것이죠. 이들의 한 가지 약점은 레오파드2가 어떤 비교 가능한 모델보다 방어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데 이것은 사람이 안에 있을 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힘과 속도는 이런 약점을 커버할 만큼 좋습니다. 아마도 2030년경에 이러한 점을 보완한 레오파드3가 선보이게 될 것 같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정보가 양지로 나오길 인내심을 가지고 잘 기다려봐야겠네요. 그동안 여러 차례 레오파드2를 사용해온 나라는 적어도 18개국이 있다고 합니다. M1A2 에이브람스, 마지막으로 크라이슬러 디펜스가 디자인한 3세대 미국 MBT인 M1A2 에이브람스 탱크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인데요. 크라이슬러는 제너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즈라는 이름으로 개명해 판매를 진행해왔습니다. 레오파드와 마찬가지로 최초의 M1 에이브람스는 1970년대에 만들어졌고 M1A2는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며 M1A3의 출시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새로운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업데이트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M1A2 라인은 속도와 전력 사이의 균형이 매우 좋으면서도 고갈된 우라늄 장갑 덕분에 향상된 방어를 제공하는 현 세대 중 가장 현대화된 MBT로 간주됩니다. 다중 연료 터빈 엔진 덕분에 시속 45마일의 속도로 레오파드보다 빠르며 120mm L44 M256A1 스무드 보호건 1개, 중기관총 1개, 중장비 기관총 2개, 연막탄 발사기 2대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레오파드가 장착한 대포는 빠져 있지만 M1A2 무기는 명암도 못 내밀죠. 게다가 이들은 2009년부터 M1A3를 연구해왔고, 이 새로운 모델은 첨단 무기 분야에서 미 육군의 새로운 분야 발전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 M1A2는 곧 과거의 유물이 되어 다음 세대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날의 가장 강력하고 놀라운 열대 군용 차량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할 수 있다면 이 중 어떤 차량을 가지고 싶으세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구독 버튼은 컨텐츠 제작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